자, 오늘은 재밌는 위스키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또 뉴올드 위스키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네. 요즘 뭐 국내 위스키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들이 국내에 이제 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덴마크에서 만들어지는 싱글 몰트 위스키 하나를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이거.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증류소고요. 뭔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장르예요. 아니 뭐 어떤 장르예요?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좀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목표로 계속 잡아가는 곳이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병이 참 이뻐요. 그래도 보면 향수병 같지 않나요? 꽃병 같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병이 너무 이쁜 애들은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약간 시장에선 실패했지만 헤이그 클럽 같은 싱글 그레이드 위스키 같은 경우도 병이 되게 이뻤잖아요. 그래서 디퓨저 병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좀 뭐 슬픈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얘도 약간 그 디퓨저 병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바틀 디자인입니다. 뭔가 이 병 모양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 좀 드러나는데 이거는 차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펜하겐 위스키 어떤 증류소인가요? 우선은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있는 마이크로 디스틸러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700년대쯤에 있었던 되게 오래된 시설인데 거기를 다시 살려서 하고 있는 증류소고요. 직원들도 한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좀 미니멀하고 좀 직관적인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병 모양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위스키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는 초기 자금 때문에 좀 리커라든지 그런 화이트 스피릿을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진이랑 커피 리큐르가 있는데 이런 진 같은 경우에 막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재료만 사용을 해서 만드는 진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 앞에 있는 제품은 이제 베이리프를 활용한 월계수 있죠. 네. 그 활용한 진인데 자기들은 되게 미니멀한 걸 추구하고 그런 재료들에서 오는 느낌을 딱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선호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말씀하신 이제 진이라든지 아쿠아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긴 하죠. 약간 아니스라고 하는 그 정향 약간 그런 풍미가 나는 약간 압생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피릿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디스틸러리의 어떤 좀 매력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다양한 시도, 혁신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랑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펜하겐에 이제 좀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자기들의 제품을 가지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납품도 하고 자기들 제품으로 메뉴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또 만들었어요. 뭐 위스키 클럽,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바 공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리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바텐더들이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본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긴 하지만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맛이나 뭐 뭔가 철학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탁 와닿지 않으면 사실 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 증류소가 하면 2014년부터 네네네. 있었네요. 코펜하겐에서는 최초의 증류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위스키 증류소가 스터닝이라고 하는 증류소와 이제 코펜하겐 증류소인데 코펜하겐에 있는 증류소로는 이제 최초. 그 증류기나 이런 것들도 스코틀랜드의 구리 증류기 모양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증류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이라든지 아쿠아비트라든지 이런 스피릿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와 그러니까 스피릿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약간 설비를 해놓지 않았나. 자, 이게 또 보니까 100% 오가닉 제품들인가요, 이게? 네네. 많은 증류소들이 사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유기농, 그 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코펜하겐 증류소 같은 경우도 100% 이제 유기농 그 재료 보리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어떤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증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제 최초로 유기농 증류소로 이제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생산의 어떤 양이나 품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퀄리티에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딱 줄 수 있고, 그런 재료에 대한 엄선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스키 라인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때 이제 이런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옵니까? 세 가지 제품이 수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제품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진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진 않고요. 요 커피 스피릿하고 두 가지의 위스키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커피 스피릿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면. 일단 커피 리큐르인데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류를 해서 만드는 리커고 도수가 40도예요. 제법 높은 편이고, 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되게 선별을 잘 해야, 특히 커피는 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펜하겐 커피 연구소랑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과테말라에 있는 화산토형에서 나오는 원두나 아라비카 원두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리커라고 합니다. 자, 위스키는 그러면 국내에는 두 가지가 들어왔고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위스키 라인이 보면은 큰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로우 에디션이라고 해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마친 그 원액을 병입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하거든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병입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로우 캐스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찌꺼기까지도 다 병에다가 담아서 병입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레어 에디션이라고 해서 조금 더 특별한 엄선된 캐스크, 그리고 좀 독특한 방식으로 본인들만의 어떤 재미있는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레어 에디션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싱글몰트 위스키 제품이 2017년도부터 이제 처음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로우 에디션 같은 경우가 지금 배치 4번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어 에디션 같은 경우가 배치 3번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배치별로 물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소량 생산이어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250병, 전 세계 250병 출시된 제품이니까 되게 소량 생산. 네, 배치 3번. 얘는 이제 헝가리산 버진 홉스에대해서 숙성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싱글 캐스크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치의 개념이니까 뭐 2개, 3개 정도 캐스크. 이게 덴마크가 사실 이게 북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엔제스 쉐어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헝가리안 캐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헝가리산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헝가리산 오크 나무를 쓰는데 이게 제품마다 약간 캐스크를 또 다르게 쓰고 있어요. 아예 언차링 그 캐스크로 이제 숙성을 하는 제품도 있고. 날것 중에 날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 원액의 어떤 퀄리티나 맛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캐스크 안에서 숙성되고 있는 원액을 이제 자주 열어서 이 원액을 좀 맛을 체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로스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그 이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증류소에서는 굉장히 그런 퀄리티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법 비싸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봐보니까 덴마크에서 2,500 크로네라고 해서 걔네들 화폐 단위로 2,5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50만 원 돈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비싼데요? 네네, 엄청 비싸요. 사실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좀 재미있는 컨셉, 혁신적인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한번 그냥 드셔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우 에디션을 한번 봐볼까요? 58.2도에 1212병. 얘는 조금 양이 많네요.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1200병 정도면은 캐스크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한 뭐 10개 미만의 캐스크들로
조금 블렌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그 배치마다 조금 재미있는 컨셉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링을 하지 않은 캐스크에서 숙성한 제품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해서 1,500크로네 정도?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네네네. 국내에서 아마 40만 원대 정도에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봐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종을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당연히 뭐 투명한 커피부터 한번. 보시다시피 뭐 컬러는 투명한 컬러고요. 이게 약간 레그라고 하잖아요. 이게 잔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좀 당분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게 뭐 깔루아라든지 미스터 블랙 뭐 이런 약간 커피 리퀴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이제 그 커피의 풍미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단맛도 좀 충분히 느껴지고.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서 오는 은은한 이제 커피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즐기기에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 쌉싸름한 맛이 좀 나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데킬라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꼬릿꼬릿한 향이 있네요. 이제 확실히 좀 스피릿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해요. 가격대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이 한 7, 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좀 저렴하게 뽑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당만 조금 넣어가지고 살짝 흔든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로우를 한번 먼저 드시죠. 이게 51.6도. 근데 이거 되게 약간 라이 위스키 같은 향이 나요.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버진 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살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라이 위스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허벌한 느낌도 있고 약간 건초 향이나 약간 아니스 계열의 약간 스파이스 향도 조금씩 있는 팔딱팔딱한 느낌? 다음은 레어 에디션 한번 마셔볼까요? 오, 얘 향 드셔보세요. 향 맡아보세요. 향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까지 마셔본 위스키의 어떤 맛과는 전혀 다른 맛인데요. 이게 보통 유기농 하면은 왜 떠오르는 향이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로우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얘는 향이 딱 유기농스러운 향이 좀 있네요. 토종꿀 같은 데서 그런 향.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 달라요. 뭔가 향에서 나는 색깔이 되게 좀 화사한데 밝은 빛인데 약간 또 약간 꼬릿꼬릿한 것도 있고.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게 훨씬 더 재밌긴 하네요. 하지만 가격이 구매하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마셔봐서 본인한테 좀 잘 맞는 위스키다 라고 하면 사실 뭐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회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니까 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업장에 저희가 이제 이 제품들을 이렇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에 방문하시는 우리 주도의 재발견 구독자 분들이 방문하셔서 이제 시음하실 수 있게, 시음해 보실 수 있게 공짜로 이 로우 에디션과 커피 스피릿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이제 회사에 좀 얘기를 해서 시음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셔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구매를 하기 전에 좀 마셔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덕분에 좋은 위스키 또 먹어보고 또 설명드릴 수 있게 됐네요. 네네.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고든 앤 맥펠 플래그십 스토어도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업장 방문하셨을 때 이 코펜하겐 위스키와 스피릿 뭐 약간 시음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 업장이나 고든 앤 맥펠 매장이나 아니면 둘기님이 일하는 업장에서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